무대 위에서 다시 일어선 오뚜기 가수 허천미. 대중은 그녀의 끈질긴 도전을 개인의 집념으로만 기억한다. 아이돌 그룹 해체, 거듭된 오디션 낙방, 그리고 성대 결절 논란이 낳은 인연의 심리적 암흑기. 이 모든 비극을 딛고 트로트라는 낯선 장르에 착륙한 그녀의 행보는 단순한 커리어 전환이 아니었다. 이는 마치 대를 이어 내려온 운명의 족쇄를 스스로 풀어낸 서사, 한 가문의 음악적 유산을 복원하기 위한 장엄한 사투였다. 그녀의 트로트 마이크 뒤에는 수많은 실패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 바로 사랑 때문에 평생의 꿈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택했던 아버지의 묵직한 희생,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 맞섰던 부모 세대의 파격적인 음악 DNA가 그녀의 도전을 숙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허천미를 지금의 자리에 서게 한 5가지 결정적인 비밀의 순간과 그 충격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허천미의 트로트 전향은 단순한 제도역의 몸부림이 아닌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세대적 꿈의 대속이라는 충격적인 서사를 내포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뿌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깊고 웅장한 가문 대대로 이어진 예술적 유산이었다. 아버지 허성환 씨는 권위 있는 MBC 국제가요제에서 입상 경력을 자랑하는 실력파 가수이자 작곡가였으며 어머니 역시 당대 레코드사 소속의 전문 보컬이었다. 두 분은 음악 작업을 통해 만나돌바락이라는 듀엣으로 활동하며 창조적인 시너지를 발휘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만연했던 대중음악가에 대한 사회적 천대와 편견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했다. 이 시기 대중음악가, 특히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천박한 직업군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특히 허천미의 외할아버지는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재력 좋은 의사와의 혼담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딸이 소위 딴따라라 불리던 대중예술가와 결혼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다. 이 반대의 수위는 단순히 가족 간의 불화를 넘어섰다.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직접적인 모멸감을 주며 결혼을 절대 불허했고,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예술가의 직업적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방증하는 충격적인 사례였다. 한 연예계 평론가는 당시 대중가수는 딴따라라는 명칭을 넘어 불안정한 직업의 대명사였고 재력가 집안에서는 가장 피해야 할 사위감 1순위였다. 아버지 허성환 씨의 2년 6개월간의 끈질긴 구애는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에 맞선 예술가의 처절한 사랑 투쟁이었다고 지적한다. 결국 외할아버지가 제시한 최종 조건은 음악을 완전히 접고 목사가 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의 업이자 정체성이었던 음악을 단숨에 내려놓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는 자신의 예술혼을 사랑에 헌정하는 극적인 희생을 감행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라 꿈을 위해 살아온 삶의 근본을 뒤엎는 자기 부정에 가까웠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트로트 열풍이 불었을 때 아버지는 다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으나 방송가의 나이 제한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다. 이때 허천미는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포기했던 꿈의 무게를 따린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무대 위에서 완성하겠다는 세대적 보답의 소명을 깨닫는다. 그녀의 트로트 무대는 개인의 성공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멈춘 시기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음악적 서사가 모두 녹아든 가문의 음악적 운명을 복원하기 위한 장엄한 대서사극이었기에 대중에게 강력한 진정성과 차원이 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허천미의 끈질긴 오뚜기 정신을 단순한 선천적 근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오히려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시절 겪었던 극도의 체계적인 심리적 억압과 가혹한 자기 검열 시스템을 통해 펴려진 비극적 프로 정신의 결과물이었다. 기사가 폭로하듯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상부로부터 걸음걸이, 표정, 말투 등 사소한 일상 행동까지 끊임없이 지적받고 교정당하는 통제 속에 놓였다. 걸음걸이가 4가지 없다는 지적에 걸음 하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며 표정이 차갑게 보인다는 피드백에 항상 이 꼬리를 억지로 올리고 다녀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연습생에게 요구되던 인간성 재단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은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감시받는 군대식 통제 시스템이었으며 이는 어린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심리적 화상을 남겼다. 익명을 요구한 당시 관계자는 SM의 시스템은 완벽한 상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과 같았고
허찬미는 특히 강렬한 카리스마 때문에 부드러움이라는 부자연스러운 옷을 입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 본연의 모습과 회사 요구 사이의 괴리가 컸을 것이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혹독한 검열의 시간은 그녀의 미래를 위한 내공의 용광로가 되었다. 모든 동작과 표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교정했던 경험은 훗날 수많은 오디션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성실성, 빈틈없는 자기관리, 그리고 매번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는 절박한 프로의식의 토대가 되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강박적 훈련이 트라우마를 남기지만 동시에 강력한 성취 동기로 전환될 경우 비정상적인 끈기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허찬미만큼 기초적인 무대 매너와 완벽주의를 습득하고 그 절실함을 에너지로 바꿀 줄 아는 연습생은 흔치 않다고 평가한다. 즉, 대중이 오디션에서 본 그녀의 절실함은 단순히 데뷔를 향한 욕구가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를 딛고 자신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사명감이 투영된 결과였던 것이다. 이 경험은 그녀를 무너지게도 했지만 동시에 재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체계화된 무대 위 생존 능력을 만들어 주었다. 결국 그녀의 끈기는 고통의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얻어낸 비극적 프로페셔널리즘의 승리인 것이다. 허찬미의 경력에서 가장 치명적인 고비이자 대중의 오해가 가장 깊었던 순간은 문넷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당시 발생한 실력 논란이었다. 이 논란은 단순한 경연의 해프닝이 아니라 신체적 부상과 대중 심리의 콜라보가 한 개인에게 미치는 파괴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비극적 오진 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녀는 강력한 실력파 참가자로 주목받았으나 결정적인 경연 무대에서 음이탈 문제가 발생하며 실력 부족 논란에 휘말렸고 이는 곧바로 인성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는 이중고를 겪었다. 여기서 밝혀진 놀라운 진실은 당시 그녀가 이미 성대 결절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는 의학적으로 고음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합숙 및 리허설 환경은 출연자들에게 극도의 수면 부족과 연속적인 발성 훈련을 강요하는 구조였다. 의료 전문가들은 성대 결절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음성 휴식임을 강조하지만 합숙 프로그램의 열악한 환경상 적절한 치료나 휴식은 불가능했고 전문의들은 당시의 상황을 음성기관에 대한 학대 수준으로 보았다고 평가한다. 더욱이 방송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악마의 편집은 그녀의 실수를 단순히 기술적인 오류가 아닌 태만이나 오만의 결과로 보이게 만들었다. 한 방송 관계자는 긴장감 넘치는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 출연자의 작은 실수가 확대 재생산되었고 이는 허찬미에 대한 여론의 실력 논란을 넘어 인성 문제로까지 몰고 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즉, 그녀의 성대는 이미 파열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편집과 대중 심리의 왜곡으로 인해 그녀는 부상당한 피해자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가해자처럼 취급받았다. 그녀의 문제는 실력 부족이 아니라 신체적 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방송 화면에 비친 결과만을 가지고 이를 단순한 실력 미달로 단정하고 맹렬한 악플 세례를 퍼부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음향적 실수가 개인의 커리어와 생존 의지까지 꺾을 수 있는 공격적 대중 심리의 잔혹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당시 그녀에게 쏟아진 악플의 수위는 극심했으며 결국 허찬미는 극심한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며 방의 암막 커튼을 치고 2년 가까이 세상을 차단했다. 당시 어머니가 혹시나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염려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방문을 열어 확인했다는 충격적인 가족사 기록은 이 시기가 단순한 공백기가 아닌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정신적 위기 상황이었음을 웅변한다. 이 사건은 그녀의 경력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세 번째 오디션 도전을 통해 대중에게 실력자라는 명예를 되찾고 복귀에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악몽 같은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낸 강력한 정신적 생존 투쟁의 증거인 셈이다. 이 경험은 그녀가 훗날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준 절실한 감정 표현의 깊이를 완성하는 고통스러운 자산이 되었다. 대중에게는 오디션 참가자로만 알려져 있지만 허찬미는 사실 이미 업계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보컬리스트급 실력을 갖춘 인재였다는 점이 네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다. 그녀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에 합격했으며 데뷔 전부터 유명 트레이너를 통해 탄탄한 보컬 기반을 다졌다. 특히 유명 프로듀서 지코는 그녀를 여성 보컬 중 손에 꼽을 실력이라며 극찬했을 정도였으며 그녀의 음역대와 성량은
아이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녀가 가진 음역대는 넓고 저음에서는 단단하고 울림 있는 톤을, 고음에서는 파워풀한 폭발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탁월한 능력이 아이돌 시절에는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 당시 걸그룹 시장이 요구하던 상큼하고 밝은 음색과는 달리 허찬미의 보컬 컬러는 깊고 묵직한 중저음 톤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한 음악 평론가는 허찬미의 목소리는 그룹 음악에 필요한 화려하고 가벼운 톤이 아닌 개인 보컬의 깊이와 서사에 적합했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애교 팝 컨셉트와 심각한 컬러 부조화를 일으키며 그녀의 장점을 오히려 가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그룹 활동 중심의 음악 구조에서는 그녀의 넓은 음역대나 감정 표현의 깊이를 보여줄 기회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트로트 전향은 이 부조화를 일순간에 해소하며 숨겨진 보컬 역량의 완벽한 해방을 가져왔다. 감정선과 중저음의 깊이가 중요한 트로트 장르에서 그녀의 깊은 톤과 안정된 화음 감각은 이제 약점이 아닌 최대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녀의 보컬은 마치 비단옷을 입은 듯 자연스럽게 장르에 녹아들었으며 특히 중장년층에게 깊은 공감과 따뜻함을 선사하며 뒤늦게나마 진짜 실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시장의 요구에 맞지 않아 저평가받던 인재가 자신의 본연의 색깔을 찾아 비로소 만개한 극적인 역전극이며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기록된다. 또한 트로트 전향 후 시도한 경쾌하고 친근한 스타일링은 그녀의 음색과 무대 매너를 더욱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만들며 음악적 색깔과 외적 이미지가 드디어 하나로 조화를 이룬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허찬미의 여정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철학적인 승리의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경연의 최종 결과가 아닌 경연 마지막 날 그녀가 스스로에게 던진 한마디에 있었다. 그녀는 그때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수많은 실패와 비난, 자책의 시간을 거치며 도달한 강력한 자기 회복의 철학이 압축되어 있다. 보통의 사람들은 실패를 K-팝 산업의 결과, 지상주의 관점에 따라 부족함이나 나약함으로 해석하며 자기 파괴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허찬미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부정적인 트라우마로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험난한 과정을 이겨낸 자산이자 열심히 살아온 증명으로 재정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성공이라는 외적 성취보다 내적 성숙과 자기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러한 과정 중심적 사고는 그녀의 현재 팬덤 구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로트 전향 후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중장년층 팬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이돌 팬덤과는 달리 그녀의 화려함보다는 역경을 이겨낸 인간적인 끈기와 진솔한 감정에 집중하며 따뜻한 팬 사랑을 보냈다. 이러한 외부의 긍정적인 응원은 그녀가 아이돌 시절 겪었던 악플과 공황의 트라우마를 비로소 딛고 무대에서 진정으로 웃을 수 있게 된 심리적 회복의 결정적인 촉매가 되었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허찬미의 사례는 실패를 자기 부정의 도구가 아닌 성장의 재료로 삼는 긍정심리학의 살아있는 교과서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결과 중심적 사고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평가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수의 성공기를 넘어 고난 속에서 좌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치환하고 운명과 싸워 이긴 한 인간의 성장 서사로서 대중에게 깊은 여운과 영감을 선사하고 있다. 허찬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의 상징이자 자신의 목소리로 운명을 노래하는 진정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